저는 오늘 성신 어드벤처 학원편 발표를 할 허수빈입니다. 오늘 발표, 우리 학교는 성신 어드벤처 학원편입니다. 우리 발표 준비해주신 조원, 나, 너, 우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표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 입시 전형, 타학교와의 교류, 부복수 전공, 자기설계 전공, 전공 체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계 전공 있으시고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휴학까지 이렇게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표 여러분, 짜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때 시간표 어떻게 짰어요? 저는 이 학번이라 시간표를 직접 짜본 경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고교 학점제 해서 시간표를 짜서 듣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대학교에 왔을 때 제일 큰 걱정이 내가 시간표를 짤 줄 알아? 난 짜본 적이 없는데? 였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시간표를 어떻게 짜냐.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표가 3블럭제로 3시간, 3시간, 3시간 총 9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9 to 6로 되어 있는데 이 3시간 한 수업이 3학점이에요. 1시간당 1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학점짜리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는 통강 수업이라서 일주일에 여러 번 듣지 않아도 된다 라는 3블럭제의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3시간짜리 수업 하나 들었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으로 수업을 넣으면은 9시부터 3시까지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10분 정도? 강의실로 뛰어갈 수 있는 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비워놓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넣었어. 그러면 공강 시간이 3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처음 겪는 우리 수정이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시간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나 이번 학기 이렇게 다닐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수강 취소 및 수강 정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강 취소는 그 말 그대로 취소예요. 수강을 한 내역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방법은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그 기간 내에 취소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신청했던 그 기억까지 모조리 삭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리고 수강 정정은 수강 취소 기간 중에 내가 취소를 못했어. 그 이후에 존재하는 게 수강 전정 기간이에요. 수강 취소는 개강하고 7일 정도 딱 OT 한번 딱 듣고 나면은 취소해야겠다 라고 싶을 때 취소하는 거고, 그 이후에 취소를 실패했다 그럴 때는 내가 수강 신청을 했던 내역이 남아있는 채로 얘를 그만둘 수 있어요. drop, be drop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과목을 신청하지 않지만 했던 기록이 존재해서 그 다음 학기에 저희는 그 전 학기에 좀 학점을 작게 들으면 다음 학기에 요만큼 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때 적게 들은 게 아니고 원래 이만큼 신청한 그대로가 남아있다 여서 다음에 더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강 정정 역시 기간 내에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정정을 해주면 됩니다. 수강 신청에 실패했을 때 대처법, 여러분 수강 신청에 모두 다들 실패하시나요? 아니면 성공하시나요? 실패요. 저는 매달 올프했습니다. 우와! 하거든요? 수강 신청 30분 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30분 후에 일어났어요. 팁! 이렇게 취소와 정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수님께 메일을 넣는 겁니다. 교수님, 저 졸업하고 싶어요 하고 싹싹 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인생은 원래 실패와 실패의 어머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고개를 너무 많이 흔들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언젠간 졸업은 할 거예요. 혹시 너무 무책임했나요? 모두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역시 졸업하고 싶어요. 다음, 입시 전형이 있습니다. 입시 전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와 정시. 그런데 수시에는 종합, 교과, 논술, 그리고 실기가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 그리고 실기 이렇게 있어요. 수시에서의 실기와 정시에서의 실기는, 수시는 학생부 성적 일부 들어가고 실기 성적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에서의 실기는 정시 성적이 일부 들어가고 실기 성적이 돼서 산출이 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논술을 봤습니다. 논술은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독학으로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글을 많이 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 보니까 내가 썼으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셔가지고 항상 찾아가서 짤짤짤짤 흔들면서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이러면 첨삭해 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제가 직접 스스로 첨삭하고 문장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했었어요.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는 최저를 넣고 최저 안 보는 학교는 최저 안 보고, 이런 스타일. 학교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문제의 방식도 살짝 달라요. 종합은 어떤가요? 종합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보다 면접이 없는 전형이 훨씬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에 일단 가서 면접 1차를 듣고 2차에서 면접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배웠는데, 면접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조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말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이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교수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라서 무조건 말 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얼굴을 보고 가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약간 면접 긴장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교수님 얼굴 딱 봤는데 홈페이지에 있던 그 사람이다 이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약간 공략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들면서, 입학사정관 한 분이 계시고 교수님이 계신데 입학사정관은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실기는 어떤가요? 수시 실기였나요? 정시 실기였나요? 수시실기였습니다. 저는 실기 보러 가기 전에 작년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계속 찾아보고 가지고 추천하는 편이고요. 봤을 때 내가 가져온 실기 재료를 못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계를 생각보다 안 가져오는 사람이 많은데 꼭 신혼시계 가져와야지만 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계를 꼭 챙겨와야 하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대비 실기 점수 플러스 정시와 학종이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도 놓치면 어렵습니다. 오직. 여러분 맞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는 많은 학부분들이 나 실기 잘하니까 성적 괜찮아, 공부 살짝 놓고 난 실기에 올인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정시이셔도 생활부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는 어떻게 보셨죠? 당신은 진짜 말 그대로 수능 점수 100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학교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너무 달라서 저는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수학을 못했는데 그냥 내가 수학을 딱 해보고 이런 걸 많이 봐서 탐구 비율이 좀 높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시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해서 학교에서 만나길 바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학교와 교류입니다. 저희는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다른 학교에 가서 나 이 수업 들어보고 싶었어. 나 유튜브에서 이 교수님 뵌 적 있어. 나 이 논문 본 적 있어. 나 이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를 너무 들어보고 싶어. 근데 나는 들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점교류라는 제도인데요. 내가 수강신청 기간에 우리 학교에 수강신청을 하듯이 다른 학교에는 자교 학생들 수강신청 기간하고는 다른 학점교류 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 기간을 잘 알아보고 맞춰서 수강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26개 대학교하고 학점 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학 중에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교환 학생들이 듣는 강의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점 교류는 2학년부터 가능합니다. 1학년은 바로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2학기를 듣고 2학년 돼서 3학기 때부터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입시 전형이 아니고 전공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수 전공을 하거나 심화 전공을 하거나 뭐 연계 전공을 하거나 자기 설계 전공을 하거나 전공을 하거나까지 해서 모든 거는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들어온 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사실 나는 이것도 배워보고 싶었어. 내 학위에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자, 자신의 과 심화 전공을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이게 기본이에요.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개강하기 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고 싶은 과에다가 신청을 넣을 수 있는데 일단 TO가 있어야 되고요. 성적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본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부전공은 경제학과예요. 배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되게 직관적인 과목이에요. 경제학과 바이럴 아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 내가 본 전공에서의 동기들, 친구들 말고도 다른 과 친구들도 사귀어볼 수 있는 기회? 다른 쪽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진로 말고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더 넓혀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복수 전공이. 또 저희는 전공 수업이 핵심 전공, 심화 전공 이렇게 수업이 있어요. 그냥 심화 전공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자기 전공의 핵심 전공, 심화 전공 수업, 복수 전공의 핵심 전공, 심화 전공 수업을 들어야 돼요. 모두 들어서 졸업 이수 요건을 채워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복수 전공, 부전공은 포기 및 변경도 가능한데요. 내가 한 학기 들어봐서 아닌 것 같아. 잘못 생각했어. 돌아가야겠어. 집으로 돌아갈래요? 하면은 또 이게 포기 기간이 있어요. 홈페이지 항상 잘 확인해 주시고 후회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자기설계 전공입니다. 글자가 너무 커요. 가까워요.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 3개일 수도 있습니다.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직접 짜는 거야. 내 교육과정을. 나는 경영학과야. 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마케팅에 접목하고 싶어. 그러면 심리학과 교과목 듣고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마케팅 수업을 함께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해요. 내가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나는 이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학점을 채울 거야 를 먼저 준비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해서 이걸 컨펌을 받아요. 요거는 이렇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수정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는 겁니다. 이수강은 기준학점 45학점을 모두 이수하면은 복수 전공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기소개 전공은 부전공으로는 불가합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은 연계 전공입니다. 복수 전공 대신에 선택의 폭이 넓은 연계 전공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여기? 어떻게 지금 수강하고 있나요?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과의 수업을 하나씩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대신에 그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수업들이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 됩니다. 팁이 한 가지 있다면 연계 전공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 있다 이랬을 때 대체 방안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런 전공 체제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명확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듣는 게 편리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련 전공이라면 컴퓨터 공학과나 수학과, 수통대사 등등 하나의 커리큘럼에 다른 학과의 수업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 하면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부터 장학금입니다. 저희는 기본 성적 장학금, 성신 장학금 이런 장학금들 이외에도 다른 장학금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S 플러스 마일리지라는 장학금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 교과 과목 이외에 우리가 직접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비교과 과목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먼저 신청을 해서 수강하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까지 하면은 마일리지를 줘요. 500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1만 점을 보면 10만 원을 줄입니다. 열심히 들어가야겠죠? 학교 공지를 열심히 보기가 제일 중요한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자매 장학금입니다. 자매가 함께 성신여대에 재학 중이면 둘 중 하나가 80만 원을 받습니다. 요거는 변동 가능한 사항이고요. 교내 말고도 교회 장학금도 있습니다. 성신 알림이라고 저희가 교내 알림 앱이 있어요. 여기로 알려주기 때문에 항상 알림이를 켜놓고 우리가 장학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교환학생 제도입니다. 어떻게 가나요?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들어서 성적을 높인다. 그리고 보는 언어 시험 성적이 달라요. 그래서 뭐 IELTS 보는데, 토익 보는데, 톡스 보는데 이렇게 달라서 그거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환학생 준비할 때는 다소서와 면접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휴학! 휴학하는 방법은 휴학 기간 내에 성신 포털에서 신청하고 보통 개강 한 달 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강하고 나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살짝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등록금이 기간마다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90%, 60%, 30%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좋고요. 단위는 1학기,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1학기 신청을 했어. 이 1학기 휴학을 했어. 내가 그 다음에 더 휴학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1학기 신청까지밖에 못합니다. 1년 신청을 했을 때는 그 뒤에 1년을 더 신청이 가능한데 1학기 신청 후에 1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년 신청을 해도 한 학기만 하고 복학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수업을 듣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아니면 나 좀 쉬어야겠어. 쉴 시간이 필요해. 라는 경우에는 언제든 휴학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달리기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성신 알리기 콘텐츠 학원편 우리 학교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